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선입니다. 이 시간은 일종의 종합편이에요. 혀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그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 내 이상 감각을 비롯한 화끈거리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인데요. 입안에 염증과 같은 뚜렷한 이상이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혀를 비롯해서 입천장이나 뺨 안쪽 또는 입술 내측, 잇몸 이런 쪽에서 화끈거리거나 아린 듯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점막의 통증이나 또 뿐만이 아니고 입이 마르다고 느끼는, 실제로 침이 안 나오는 환자도 있고요. 침 분비량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주관적으로 입이 마르다고 느끼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또 미각이 떨어지거나 특히 쇠맛과 같은 특정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이런 미각의 이상도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입안에 염증 소견이 있는지, 또 칸디다균과 같은 감염에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그 외 편평태선이나 이러한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사진처럼 혀끝에 자그마한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 다발성으로는 구내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뺨 안쪽이죠. 특히 왼쪽인데 하얗게 그물망처럼 나타나 있는 편평태산 병변 부위를 갖고 있는 분도 종종 있고요. 또 잇몸에서도 편평태산의 병변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혀 표면에 실유두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종류의 유두는 건조한 걸로 인해서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축의 병변을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 구강 칸디다증과 관련해서 위축성 구강 칸디다증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선행 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 입안 내뿐만이 아니고 전신적으로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 1차성이다 또는 특발성이다 라고 지칭을 하고, 그 외에 2차성, 앞서 본 것처럼 혀표면에 유두가 위축이 되어 있거나 위축성 설염 또는 위축형의 구강 칸디다증의 양상이 보이거나, 또 당뇨를 오래 앓고 나서 신경의 변성 이런 게 의심되는 전신적인 요인을 갖고 있거나, 또 정서적인 면과 관련해서 불안장애나 우울증의 진단이 확연히 진단될 수 있는 유형들, 이런 경우는 선행 요인이 있기 때문에 2차성의 구강 칸디다증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듯 나타나는 원인들이 선행 요인이 있어서 이 선행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도 혀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2차성의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말라서 실유두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군데군데 갈라짐도 나타나고 이런 양상이고요. 또 타고나서 갈라진 균열설의 정도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입 분비가 줄어들어서 더욱더 갈라진 경우는 혀통증과 관련된 선행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들의 특성은 발병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또 미세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전신 기력, 즉 기혈의 순환 부전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울, 불안,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정도 정서적인 자극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어떤 환자는 정신적인 요인이 강하고, 어떤 환자는 구강 내 침분비가 줄어들어 있는 게 강하고, 어떤 환자는 나이가 들면서 전신적인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게 특징적이고 하는 각 복합적인 요인 중에서
각 구성 요소별로 편차가 있는데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병이 발생하는 기전은 입안 내 타액 분비나 칸디다균의 감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전신적인 요인으로 당뇨병과 관련돼서 신경의 변성이 있는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또 비타민 B12의 부족 상태, 우리가 위암과 같은 병변이 있을 경우에 위에 절제술을 행하게 되는데, 이때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내인자가 없어져서 복용을 해도 잘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신적인 요인이 있는지 살피게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혈 부족의 상태와 같은 전신적인 기력의 저하로 인해서 미세순환의 어떤 이상, 저하와 관련된 신경의 어떤 변성, 이런 것도 전신적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서 민감성이 높아지는 경우, 또 우울, 불안의 정도가 있는 경우인데, 사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불안장애의 경우만 해도 범불안장애에서부터 사회공포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스펙트럼, 그 병의 범위가 아주 넓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벼운 경우는 정신적인 피로와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불안장애다, 우울증이다 라고 진단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가벼운 정도로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서 증후군은 병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강 내 화끈거리는 통증의 주 증상이지만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미각의 변화, 입마름의 증상 뿐만이 아니고 부어있는 듯한 또 껄끄러운 이상 감각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전신적인 증상과 관련해서 두통이나 불면과 같은 연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트럼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불안이나 우울, 또 특정 질환에 대한 공포증, 특히 혀의 통증과 관련해서 암은 아닌지 하는 염려의 마음이 커서 암 공포증 같은 정신적 이상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불안, 우울, 암에 대한 공포증은 신경의 고장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자극을 민감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병이 악순환하는, 아프니까 염려하고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더 아프고 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통증의 양상은요, 화끈거리거나 아린 듯한 감각의 이상 상태, 특히 민감성이 높아진 감각 과민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상 감각은 혀 끝이나 혀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양측성으로 잘 나타나지만, 특히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보철이나 이런 진료 후에 유발된 이를 이제 기계적 자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유형의 환자분들은 편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인두 안쪽의 자극감은, 그러니까 목 쪽의 자극감이 산의 역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첫 번째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에 혀의 통증과 관련해서 오는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질환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발병 원인이 복합적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먼저 현대의학에서는 항우울제나 클로나제팜과 같은 항진경제, 이런 신경병증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 사용해 보면 알 수 있고요. 한방에서는 1차적으로 1침, 2구, 3약, 그래서 먼저 침 치료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 체계적 물원고찰을 한 논문을 살펴보면, 이는 이제 각각의 연구자들이 임상 연구를 한 논문들을 총 그 대상자 수를 합친 거죠. 547명의
구강자혈감 증후군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 9편의 임상 논문을 분석한 최계정 문헌구찰에서 침이나 또 약침, 이 약침은요 한약의 특정 추출액을 특정 혈위, 즉 혈자리에 주입하는 방식인데, 이 약침을 활용해 보면 통증이나 관련 증상의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뜸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세 번째 1침 2구 3약 했을 때 세 번째 한약은 화를 내리고 물의 기운을 보충한다라는 약재가 쓰이기도 하고, 심 기능과 비위 기능을 조절하는 약재가 쓰이기도 하고, 또 열의 반응이 실화의 반응일 경우는 그게 간열인지 심화인지를 잘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클로나제팜과 같은 리보트리라는 상품 약재를 1, 2개월 사용해서 그 예후를 평가하듯이 침치료도 6주간 주 2회 기준으로 12번 정도 되는데요. 침치료를 받아보고 그 예후에 대한 것들을 확정하게 되는데, 보통 6주 내에 호전 정도가 빠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한 7, 80%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예후는 사람마다 편차가 많긴 하지만 연세가 비교적 젊은 군, 또 불안, 우울의 정도가 가벼운 군, 또 입안에 치매 분비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는 군, 또 HRV라고 그래서 심박 변이도 검사에서 자율신경 활성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환자분들은 보다 예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질환의 정의, 진단 방법,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